보글보글 찌개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머니, 또 요리하셨어요? 아, 이건 너무 작고 저건 너무 싱거워요. 정말 제 입맛에 하나도 안 맞아요. 아휴, 미안하다. 내가 다음엔 간을 잘 맞춰보마. 앞으로 주방 일 하지 마세요. 가르쳐 주신데도 저 안 배워요. 그냥 배달시켜 먹는 게 편해요. 창밖으로는 눈부실 만큼 하얀 오후의 햇살이 쏟아집니다. 그 따스한 빛이 주방 안쪽까지 길게 드리워진 평화로운 시간이죠. 하지만 그 빛나는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식탁 위에는 차마 말로 다 하지 못할 서늘한 공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사연, 제1장 햇살 비치는 주방의 불협화음을 시작합니다. 오후 2시. 가장 나른하고 평온해야 할 이 시간에 우리 집 주방은 폭풍전야 같습니다. 보글보글. 가스레인지 위에서 된장찌개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끓어오르네요. 멸치와 다시마를 진하게 우려낸 누가 맡아도 구수한 고향의 냄새입니다. 어머니는 정성스레 수저를 놓습니다. 갓 지은 솥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어머니의 안경에 하얗게 서리네요. 지영아, 밥 먹자. 너 좋아하는 달래도 듬뿍 넣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납니다. 자식이 맛있게 먹어주길 바라는 그 소박한 기대 말이죠. 하지만 식탁 앞에 앉은 제 표정은 차갑기만 합니다. 또 찌개예요? 날도 더워지는데. 저는 젓가락을 들어 무심하게 찌개를 한 입 떠먹습니다. 그리고는 1초도 지나지 않아 인상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탁 내려놓습니다. 어머니, 간이 왜 이래요? 왜? 너무 짜니? 물 좀 더 부을까? 아니요, 짜다 못했어요. 소금을 들이부으신 거예요? 아니면 요즘 입맛이 아예 가신 건가? 어머니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립니다. 방금까지 차오르던 기대감이 순식간에 서운함으로 바뀌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럴 리가. 내가 분명히 간을 봤는데. 다시 한번 먹어보마. 어머니가 서둘러 찌개를 한술 뜨려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찌개를 뜨기 위해 국자를 쥔 어머니의 오른손 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리고 소매 끝으로 살짝 삐져나온 희끗한 물체. 어제보다 더 두껍게 감긴 압박 붕대와 그 사이로 보이는 시퍼런 파스 자국입니다. 제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립니다. 하지만 저는 더 냉정하게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그랬어요. 어머니 입맛이랑 제 입맛이 이렇게 다른데 봐서 뭐예요? 그냥 치우세요. 지영아. 내가 요새 기운이 없어 보여서 내가 장까지 봐왔는데. 그럼 이건 어떠니? 이 나물은 내가 예전에. 어머니, 제발요. 제가 요리하지 마시라고 몇 번 말씀드려요? 이런 거 먹느니 차라리 배달시키는 게 100번 나아요. 어머니는 마른 입술을 깨뭅니다. 구분 등에 햇살이 닿아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네요. 그 모습이 꼭 죄 지은 사람 같습니다. 그래도 집밥이 몸에 좋잖니. 너도 이제 슬슬 나한테 요리를 좀 배워보는 건 어떻겠니? 내가 가진 비법들 너한테 다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 그 부드러운 제안에 저는 오히려 더 날카롭게 쏘아붙입니다. 저 요리 적성에 안 맞아요. 배울 생각도 없고요. 요즘 세상에 누가 힘들게 주방에서 땀 흘려요? 돈 몇만 원이면 인류 셰프 음식이 집 앞까지 오는데
저는 보란 듯이 스마트폰을 꺼내 배달 앱을 켭니다. 화면을 거칠게 슥슥 넘기며 가장 비싸고 자극적인 음식을 골라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띵동, 결제 완료 소리가 주방의 정적을 깨뜨립니다. 어머니는 힘없이 식탁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당신이 정성껏 무친 나물과 정성이 깃든 찌개가 순식간에 쓰레기 취급을 받은 셈이니까요. 위축된 어머니의 어깨가 오늘따라 더 작아 보입니다. 그래. 내가 싫다면 어쩔 수 없지. 내가 주책이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정리하려 합니다. 무거운 뚝배기를 옮기려다 손목에 무리가 갔는지 하고 짧은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못 들은 척하며 방으로 들어오려 발을 뗍니다. 하지만 문고리를 잡은 제 손바닥에는 식은 땀이 고여 있습니다. 식탁 밑으로 훔쳐보았던 그 시퍼런 파스 자국이 자꾸만 잔상처럼 눈앞을 가립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왜 자꾸 그 아픈 손으로 밥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말들이 목구멍 끝에서 뜨겁게 일렁입니다. 저는 문을 닫고 기대어 서서 거칠게 숨을 내뱉습니다. 거실에서는 어머니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달그락, 달그락. 그 소리는 꼭 제 심장을 긁어내리는 소리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못된 며느리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잔인한 연극을 시작한 진짜 이유를 어머니는 꿈에도 모르실 겁니다. 폭풍처럼 지나간 점심시간.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더 지독한 악역이 되어야 하니까요. 과연 이 위태로운 주방의 평화는 지켜질 수 있을까요? 며느리 지영의 날. 선 타박 속에 감춰진 진짜 레시피는 무엇일까요? 다음 챕터에서 그 수상한 갈등의 깊은 속사정이 이어집니다. 내레이션. 가까운 사이일수록 진심을 말하는 법을 잊곤 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오히려 상처를 주는 말을 선택하게 되는 지영 씨의 마음. 여러분은 이해하시나요? 이어지는 제2장에서는 이들의 오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따스한 햇살이 비치던 주방의 공기는 이제 차갑게 식어버린 찌개처럼 서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악역을 자처한 며느리 지영과 그 속도 모른 채 작아져만 가는 시어머니. 명자의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인 갈등의 소용돌이로 접어듭니다. 제2장, 덧나기 시작한 오해의 상처를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 주방은 더 이상 맛있는 냄새가 나지 않는 적막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침 7시. 평소라면 어머니가 도마지라는 소리에 잠이 깨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더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향합니다. 주방 조리대 위에 놓인 싱싱한 시금치와 냉장고에서 해동 중인 불고기감을 발견하자마자 저는 그것들을 거칠게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실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어버립니다. 그때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어머니가 나오십니다. 어머, 지영아. 벌써 일어났니? 내가 오늘 아침엔 내 남편 좋아하는 불고기 좀 하려고. 어머니는 북이 가득한 손으로 앞치마를 집어드십니다. 그 손목엔 어제보다 더 큼지막한 살구색 파스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알싸한 파스 냄새가 주방의 아침 공기를 뒤덮습니다. 저는 일부러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팍 씁니다. 어머니, 이 파스 냄새 좀 보세요. 밥맛 떨어지게 주방에서 이게 뭐예요? 그리고 제가 요리하지 마시라고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아침은 집밥을 먹어야 기운이 나지. 내가 손만 조금 조심하면 된다. 조심요? 지금 물컵 하나 드는 것도 손이 덜덜 떨리시면서 무슨 조심을 해요? 어머니가 하신 음식, 저 이제 젓가락도 대기 싫다니까요. 어머니의 얼굴이 화탓하게 달아오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주방을 성소처럼 여기셨던 분에게 그곳에서 나가라는 말은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손으로 음식 만들면 위생상으로도 안 좋아요. 파스가루라도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냥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어머니를 주방 밖으로 거의 밀어내다시피 합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신 어머니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왜소해 보입니다. 저는 주방 한복판에서 보란 듯이 휴대폰을 꺼내 배달 앱을 켭니다. 샌드위치 주문했어요. 아침부터 기름진 거 먹기 싫으니까 다들 이거 드세요. 잠시 후 현관문 너머로 띵동 소리가 울립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멀어지고 식탁 위에는 정성 가득한 불고기 대신 종이봉투에 담긴 차가운 샌드위치가 덩그러니 놓입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남편이 나오다 분위기를 살피며 제 눈치를 봅니다. 여보, 엄마가 아침부터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냥 먹지 그래? 당신은 가만히 있어. 어머니 손목 저러신 거 안 보여? 요리 배우라는 둥, 집밥이 최고라는 둥. 난 이제 그런 소리 듣는 것도 스트레스야. 먹기 싫으면 당신도 나가서 사 먹든가. 제 가시 돋친 말에 남편도 입을 닫아버립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며느리가 시켜준 차가운 샌드위치를 꾸역꾸역 씹어 삼키십니다.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파서 저는 차라리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봅니다. 오후가 되자 소문은 더 무섭게 번져나갔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지영 씨, 아무리 요새 젊은 사람들 마음이 그렇다지만 명자 언니가 속상해서 죽으려고 하더라고. 평생 주방 일만 한 사람한테 주방 근처에도 오지 말라니 그게 할 소리야? 아주머니, 사정도 모르시면서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제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무슨 이유? 그냥 요리하기 귀찮고 시어머니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러는 거 동네 사람들 다 알아.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집안에서 밥 냄새가 끊겼다고 명자 언니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아주머니의 타박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어머니가 밖에서 그렇게 울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뻔뻔하게 대꾸합니다. 네, 저 요리 귀찮아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도 참견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봉투를 쥔 제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집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어머니, 그 손으로 계속 칼질하시면 정말 수술해야 한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집에 들어서니 거실엔 불도 켜져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손목을 주무르고 계셨겠죠.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찬장을 열어봅니다. 어머니가 아끼시던 낡은 양은 냄비와 오래된 양념통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것들이 없어져야 어머니가 미련을 버리시겠지.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그릇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어머니의 세월이 묻어있는 물건들이지만 지금은 이것들이 어머니를 아프게 하는 무기처럼 느껴집니다. 지영아, 지금 뭐하니? 어느새 방에서 나오신 어머니가 제 뒷모습을 보며 묻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무거운 냄비 세트를 박스에 담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거 다 버릴 거예요. 쓰지도 않는 거 자리만 차지하고. 버리다니. 그건 내가 너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부터 옛날 물건 붙잡고 있으면 뭐해요? 이제 주방 주인은 저예요. 제 마음대로 할 거니까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내가 이 집에 있어서 너한테 짐만 되는구나. 내가 눈치가 없었어. 어머니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십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제 심장을 반으로 가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오열합니다. 어머니를 쉬게 해드리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 이제는 어머니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제 진심은 언제쯤 어머니께 닿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전에 우리 고부 사이에 이 깊은 골을 메울 수 있기는 한 걸까요? 내일부터는 더 험난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어머니의 서러움은 폭발하기 직전이고 저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못된 며느리라는 가면을 벗을 수 없으니까요. 내레이션. 오해는 때로 독처럼 번져 소중한 관계를 마비시킵니다. 지영 씨가 버린 것은 낡은 냄비가 아니라 어머니의 아픔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어머니에게 지금 이 순간은 지옥보다 더 가혹하겠죠. 과연 이 위태로운 대치는 어떤 결말을 향해 달려갈까요? 제3장에서 갈등은 마침내 최고조에 달합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침묵은 때로 비명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정적만이 흐르는 주방, 그곳은 이제 모녀보다 가까웠던 두 여자의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영의 독설은 갈수록 잔인해지고 명자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가장 뜨거워야 할 주방이 가장 차갑게 얼어붙은 그 순간 제3장 폭발한 서운함과 숨겨진 파스 한 장을 들려드립니다. 폭염이 시작되려는지 공기가 끈적하게 달라붙는 오후입니다. 주방은 여전히 불 꺼진 동굴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큰 결심을 했습니다. 다용도실 구석, 어머니가 당신의 분신처럼 아끼시던 그 낡고 무거운 무쇠솥을 아예 치워버리기로 한 것이죠. 30년 전 시집 올 때 친정엄마가 해주신 거라며 여기에 밥을 해야 기운이 난다던 어머니의 보물. 하지만 그 솥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한 번 닦으려면 어머니의 가느다란 손목뼈가 부서질 듯 비명을 질러야 했으니까요. 제가 무쇠솥을 낑낑거리며 끌고 나오자 방에서 나오던 어머니와 눈이 마주칩니다. 지영아, 너 지금 그 솥 들고 어디 가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립니다. 저는 일부러 더 투박하게 솥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콰당 하고 날카로운 쇳소리가 집안을 울립니다. 이거 고물상에 넘기든가 버릴 거예요. 요즘 누가 이런 무식한 솥에 밥을 해요? 어머니 이거 닦다가 손목 나가는 거 보기 싫어서 그래요. 안 된다. 그게 어떤 솥인데. 내 인생이 다 들어있는 솥이야. 이리 내놔라. 어머니가 달려와 제 손에서 솥 손잡이를 뺏으려 합니다. 하지만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어머니는 금방 손을 늘어뜨리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니, 적당히 좀 하세요. 이게 무슨 대단한 보물이라고 이렇게 미련을 떠세요? 어머니가 이러시니까 제가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집안 꼴이 이게 뭐예요? 낡은 물건들만 가득해서 쾌쾌한 냄새나 나고. 제 입에서 나간 말들은 독화살이 되어 어머니의 가슴에 꽂힙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저를 빤히 바라봅니다. 그 눈동자에는 서운함을 넘어선 깊은 절망이 서려 있습니다. 지영아, 너 정말 너무하구나. 내가 이 집에서 먹고 자는 게 그렇게 꼴 보기가 싫었니?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밥 한 끼 정성껏 해먹이고 싶었던 게 그게 그렇게 죽을 죄냐? 네, 죄예요. 어머니가 요리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그 파스 냄새, 양 냄새. 저 정말 지긋지긋해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좀 계시라고요. 찰싹 마이너스.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매운 통증보다 더 아픈 건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시던 어머니의 눈에서 쏟아지는 굵은 눈물방울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집 식모였지.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쓸모없어지니까 냄새나는 늙은이가 된 거구나. 알았다. 내가 그렇게 짐이 된다면 내 발로 나가주마.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급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어머니의 흐느낌 소리를 듣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통곡 소리에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갑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어머니 손목이 다 타 들어가서 밤마다 끙끙 앓는 소리를 제가 다 듣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가만히 있어요. 저는 차마 방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주방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가방 깊숙이 숨겨두었던 검은 봉투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오늘 낮 회사 점심시간도 반납하고 병원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사온 최고급 압박 보호대와 특수 파스,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에 좋다는 약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거실 한쪽 어머니가 잘 보시는 약장 위에 그것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쓴 짧은 편지 한 장을 그 밑에 끼워 넣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제가 쉬는 날이니까 같이 병원 가요. 제발 아프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3시쯤 되었을까요? 방문이 살그머니 열리더니 어머니가 나오십니다. 짐을 싸서 나가시려는 걸까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현관이 아닌 약장 앞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제가 놓아둔 검은 봉투를 발견하시죠. 어머니는 의아한 듯 봉투 속 내용물들을 하나하나 꺼내보십니다. 무거운 무쇠솥 대신 가볍고 튼튼한 최신식 조리기구 카탈로그,
그리고 당신의 손목을 단단히 잡아줄 보호대. 마지막으로 제 거친 필체로 적힌 편지까지. 어머니의 어깨가 다시 떨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까의 통곡과는 다른 아주 작고 가녀린 울음소리입니다. 어머니는 제 편지를 가슴에 꼭 품은 채 주방 쪽을 돌아보십니다. 거기엔 제가 참아버리지 못하고 깨끗이 닦아놓은 무쇠솥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솥을 버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그 무거운 것을 들지 않게 하려고 겁을 줬던 것뿐이었죠. 어머니는 소파에 누워 자는 척하는 제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거칠어진 제 손을 가만히 잡으십니다. 미안하다, 지영아. 애미가 눈치가 없어서. 내 마음도 모르고 이 늙은이가 욕심만 부렸구나.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이 제 손등에 떨어집니다. 뜨겁습니다. 세상 그 어떤 요리보다 뜨겁고 진한 사랑의 온도입니다. 오해라는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어머니의 상처 입은 손목과 제 서툰 마음이 온전히 맞닿으려면 우리에겐 조금 더 특별한 레시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레이션. 독설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너무나 아파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생채기를 남기고 말았네요. 이제 어머니는 아셨을까요? 며느리가 주방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남은 생을 지켜주고 싶었다는 것을요. 갈등의 파고를 넘은 두 사람에게는 이제 어떤 아침이 찾아올까요? 제사장, 투정이라는 이름의 가장 다정한 고백에서 이들의 가슴 뭉클한 화해가 이어집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차가운 달빛이 머물던 주방에 어느덧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듭니다. 어둠 속에 감춰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엇갈렸던 두 마음이 마침내 하나의 주파수로 연결되는 순간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잔인한 말을 골라야 했던 며느리와 그가시. 돋친 속에 숨겨진 눈물을 발견한 시어머니. 제사장, 투정이라는 이름의 가장 다정한 고백을 들려드립니다. 새벽 안개가 거실 창가에 낮게 깔린 시간입니다. 저는 잠든 척하며 감은 눈 사이로 어머니의 그림자를 쫓았습니다. 제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서 계시던 어머니가 주방 불을 아주 낮게 켜시더군요. 어머니는 제가 사다 놓은 손목 보호대를 조심스레 착용해 보십니다. 찍찍이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그리고는 제가 스마트폰으로 주문해둔 어르신 맞춤형 저염 식단 박스를 발견하시죠. 그 박스 겉면에는 제 글씨로 크게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안 끓여도 돼요. 그냥 데우기만 하세요. 제발 손목 쓰지 마세요. 어머니 손목 수술해야 한다는 말 듣고 저 밤마다 울었어요. 그 메모를 읽는 어머니의 등 뒤로 작은 흐느낌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주방 조리대 앞에 멈춰 선 제 발소리에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십니다. 지영아, 너 깼니? 어머니의 눈은 밤새 울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목소리가 자꾸만 떨려 나와 애써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못됐죠?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가 정성껏 해주신 음식에 소금을 들이부었다느니 냄새가 난다느니 그런 소리를 하고 아니다, 지영아. 애미가 미안해. 내 손목이 이 지경이 된 줄도 모르고 나는 그저 내가 내 음식을 싫어하는 줄로만 알고 어떻게든 비위를 맞춰보겠다고 미련하게 굴었구나. 저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쓰면 인대가 다 끊어져서 손가락도 못 움직이게 된다고. 어머니 요리 배우라고 하실 때마다 제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는지 아세요? 제가 요리 배우겠다고 하면 어머니는 또 신나서 무거운 솥 들고 칼질하고 그러실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요리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다 귀찮다고 하면 어머니가 주방 일을 놓으실 줄 알고 저는 주방 조리대 위에 놓인 제 휴대폰을 열어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검색 기록에는 온통 손목 터널 증후군 재활 훈련, 노인 관절에 좋은 약초, 손 안 대고 하는 청소법 같은 단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일 배달 음식 시킨 것도요, 어머니. 그거 그냥 일반 음식 아니에요. 유명한 사찰 음식점에서 조미료 없이 만든 보양식들만 골라서 시킨 거예요. 어머니 입맛에 안 맞으실까봐 제가 뒤에서 얼마나 마음 졸였는데요. 어머니는 제 휴대폰 화면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셨습니다. 거친 필체로 적힌 메모와 빼곡한 검색 기록들. 그것은 제가 던졌던 그 어떤 독설보다 더 뜨겁고 진한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지영아, 이 미련한 거사. 그걸 왜 말을 안 하고 혼자 속을 끓였어. 애미한테 그냥 아프니까 쉬라고 좋게 말하지. 왜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려고 했어. 좋게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들으셨겠어요? 자식들 먹이는 게 유일한 낙인분인데. 제가 악역이 되지 않으면 어머니 절대 주방 안 떠나실 것 같았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어 제 젖은 뺨을 감싸주셨습니다. 손바닥에 밴 옅은 파스 냄새가 이제는 지독한 악취가 아니라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지영아. 이 애미 손목 귀한 줄 알아주는 건 우리 며느리밖에 없구나. 내가 그것도 모르고 동네 사람들한테 너 흉을 보고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죄송해요. 어머니의 자부심이었던 주방을 제가 너무 무례하게 뺏어버렸어요. 그 무거운 무쇠솥. 사실 저 다용도실에 잘 닦아서 보관해뒀어요. 버린 거 아니에요. 어머니와 저는 주방 한가운데서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따스한 체온이 서로의 심장에 닿자 차갑게 얼어붙었던 주방에도 봄볕 같은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그럼 이제 우리 약속하자. 내 손목 다 나을 때까지는 주방 주인 내가 해. 대신 가끔은 나한테 맛있는 것 좀 해달라고 해줘. 나도 얻어먹는 재미 좀 느껴보게. 네, 어머니. 제가 요리 실력은 없지만 어머니가 알려주시는 레시피대로 대신 칼질이랑 무거운 건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니는 옆에서 감동만 하세요. 아셨죠? 어머니는 드디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 뒤로 창밖에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진심은 때로 투정의 옷을 입고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서툰 사랑을 알아봐주는 것 또한 가족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요. 갈등은 봉합되었고 상처 위에는 새살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방을 되찾은 두 여자의 아주 특별하고 맛있는 동행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니까요. 내레이션. 가장 아픈 말을 내뱉으면서도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렸을 지영씨. 그리고 그 진심을 뒤늦게 깨닫고 며느리의 손을 맞잡은 명자씨. 두 사람의 화해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실수는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두 사람은 한 뼘 더 성장한 모습으로 마주합니다. 마지막 제오장. 다시 차려진 햇살 가득한 식탁에서 이들의 따뜻한 뒷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눈부신 무지개가 뜨듯 갈등의 잔해를 치워낸 주방에는 이전보다 훨씬 깊고 진한 향기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주고받으며 확인한 서로의 진심은 이제 단단한 신뢰의 밑거름이 되었죠. 사랑하기 때문에 밀어냈던 주방에서 이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란히 서게 된 두 여자의 마지막 이야기. 제5장. 다시 차려진 햇살 가득한 식탁을 시작합니다. 창밖의 풍경은 어느덧 완연한 봄을 지나 초여름의 싱그러움을 머금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집 주방엔 여느 때처럼 환한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네요. 하지만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리듬입니다. 달그락, 달그락. 어머니는 이제 무거운 무쇠솥 대신 제가 사들인 가벼운 코팅 냄비 앞에 앉아 계십니다. 네, 서 계시지 않고 등받이가 편안한 의자에 앉아 계시죠. 손목에는 제가 매일 아침 직접 채워드리는 최신형 보호대가 단단하게 감겨 있습니다. 어머니, 양파 이 정도 굵기로 썰면 돼요? 너무 굵나? 제가 서툰 솜씨로 칼질을 하며 묻습니다. 예전 같으면 요리에 소질 없다며 도망치던 제가 이제는 어머니의 전담 보조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영이 칼질 늘었네. 조금만 더 가늘게 썰어봐라. 그래야 국물이 시원하게 우러나지. 어머니는 직접 칼을 쥐는 대신 입으로 레시피를 읊어주십니다. 가끔 손이 근질근질하신지 냄비 쪽으로 손을 뻗으시다가도 제가 쓱 하고 엄포를 놓으면 금세 알았다, 알았어 하시며 아이처럼 웃으십니다. 오늘의 메뉴는 우리가 처음으로 심하게 다퉜던 그날의 메뉴, 바로 달래 된장찌개입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공기부터가 다릅니다. 제가 어머니의 레시피대로 정성껏 끓여낸 찌개 한 숟가락을 떠서 어머니 입에 넣어드립니다. 어때요, 어머니? 이번엔 간이 좀 맞아요? 어머니는 눈을 감고 천천히 맛을 음미하십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시며 말씀하시죠. 지영아, 내가 끓인 건데 뭔들 안 맛있겠니? 소금 대신 내 마음이 들어갔는데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딱 좋구나. 참 맛있다. 그 한마디에 지난 몇 달간 제 가슴을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이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독서를 내뱉으며 혼자 화장실에서 입을 틀어막고 울던 밤들, 어머니의 손목 파스를 보며
가슴을 쥐어뜯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 이 짧은 찬사 한마디에 보상받는 느낌입니다. 식탁 위에는 이제 배달 음식 박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소박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서린 집밥이 차려져 있죠. 제가 칼질하고 어머니가 간을 맞춘 우리 고부의 합작 레시피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십니다. 어머니는 이제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지 않으십니다.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으신 덕분에 손목의 부기도 많이 가라앉았고 무엇보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신 덕분이겠죠. 지영아, 나 어제 옆집 언니 만났다. 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슬며시 미소 지으십니다. 옆집 아주머니요? 또 제 흉보시던가요? 아니, 이제는 부러워 죽겠단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손목 아끼느라 주방일도 못하게 하고 매일 병원 수발까지 들어준다고 동네에 소문이 쫙 났어. 나보고 며느리 복 터졌대. 에이, 어머니도 참. 제가 언제 그랬다고요. 저는 쑥스러워 고개를 숙이지만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집니다. 사실 저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어머니가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바랐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법이 서툴렀을 뿐이죠. 어머니는 소파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제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십니다. 사람들은 요리가 손맛이라고들 하지. 그런데 지영아, 내가 평생 주방을 지켜보니 알겠더구나. 진짜 맛은 손끝이 아니라 마음 끝에서 나오는 거였어. 내가 나한테 보여준 그 투박하고 날카로운 마음이 실은 나를 살린 가장 귀한 명약이었다. 햇살이 가득한 거실, 두 여자의 웃음소리가 공기 중으로 평화롭게 흩어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끔 투닥거릴 겁니다. 저는 여전히 서툰 요리 실력에 투덜댈 것이고 어머니는 가끔 제 칼질이 답답해 소리를 높이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모든 불협화음이 실은 서로를 향한 가장 열렬한 응원가라는 것을요. 가족이란 그렇습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말로 서로를 핥히기도 하지만 결국 그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고 파스를 붙여주는 것도 오직 가족뿐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주방은 어떤 냄새가 나나요? 혹시 사랑한다는 말을 투정이라는 옷에 입혀 전하고 있지는 않나요? 괜찮습니다. 지영 씨와 명자 씨처럼 그 진심은 반드시 전해질 테니까요. 햇살처럼 따스한 이들의 식탁은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것입니다. 내레이션. 지영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주방을 빼앗기로 했다는 그 고백이 참으로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기 쉬운 것이 우리네 가족입니다. 하지만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열쇠 또한 내 곁에 있는 당신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단순한 진심 하나뿐이죠. 오늘 밤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세요. 거칠어진 손마디에서 혹은 옅게 풍기는 파스. 냄새 속에서 당신을 향한 무수한 비밀의 레시피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드라마 라디오 사연, 비밀의 레시피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두 따뜻한 밤 되세요.